장사편입니다. 예, 그래요. 의뢰생 여자분들 말씀드릴게요. 이분들은 운수가 대운입니다. 금전, 문서, 매매, 매입, 매가, 이사, 이동, 투자, 귀인, 횡재수까지 들어와 있네요. 횡재수라는 건 뜻하지 않게 좋은 일이 생긴다는 게 횡재수고, 만약에 뭐 돈을 빌려줬는데 징그럽게 안 주더니 갑자기 돈 준다고 연락이 오네요. 그럼 그것도 횡재수고, 어떤 사람은 복권 당첨될 수도 있고 추첨 당첨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분양 청약을 했는데 200대 1로 당첨됐네. 이것도 횡재수가 될 수 있고, 언니가 대신이야 했는데 내가 했더니 잘 됐네. 이것도 횡재수가 될 수가 있고, 내가 집을 알아보고 가게를 알아봤는데 잘 안 나왔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근데 다시 가서 얘기했더니 잘 됐네. 이것도 횡재수거든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횡재수는 나한테 기쁨을 갖다 주는 거다. 이런 것이 횡재수죠. 그 다음에 금전이, 돈이 회전이 안 되고 돈이 잘 안 풀리고 장사가 잘 안 되고 그랬는데 이상하게 장사가 잘 되고 사람들이 막 찾아오고 연락이 오고, 그러네.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러고 가다 보면 괜찮죠. 더군다나 이제 이분들이 취직해서 어디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이분만 찾아. 이분이 친절하다나 이분이 좋다나, 그래서 사람들이 막 찾고 그러니까 인기가 올라가, 상승해.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이것도 도움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운이 좋다. 결혼, 약혼, 분양, 결혼해도 되고 그 다음에 약혼해도 되고 뭐 분양이나 청약을 받아도 되고요. 그래서 미리 받아놓은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사하는 건 기왕이면 내년에 이사하시고, 결혼을 만약에 해야겠다, 진짜 결혼을 해야겠다면은 생일이 가을에 있어요. 그러면 봄에 하시고, 생일이 봄이라고 하면은 웬만하면 내년으로 미루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부분 생일이 지나면은 이제 아홉수가 시작된 거고, 생일이 안 지나면은 아직 아홉수는 안 보는데, 이번에 정권이 바뀌면서 뭐 나이 기준점도 바뀌었잖아요. 저는 근데 그냥 그 전에 해오던 방식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의뢰생들이 의외로 끼가 많이 있는 분들이 있거든. 끼가 직감이 있다든지 직성이 있다든지 나름대로 예지력이 있다든지 그런 분들도 있고, 더 심하면 신기가 있는 분들도 있고. 근데 신기가 오면 몸으로 치는 신기거든요. 몸이 어디 아프다든지 어디가 불편해진다든지 이럴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결혼을 일찍 하게 되면은 아마 이혼할 확률이 많죠. 그래서 야야 너는 어디 가서 물어보니까 시집을 늦게 가라더라. 몇 살에 가라는데 이게 30살 넘어서 가라던데. 그래요? 이렇게 해가지고 옛날에 어르신들이, 아버지 엄마들이 들은 얘기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아니면 본인이 들으다든지. 그래서 결혼을 좀 천천히 했으면 좋겠고, 기왕지세 일찍 했다면은 30살 넘을 때까지는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그냥 웬만하면 짜증내지 말고 기왕이면 종이 좋다고 잘 상의해서 풀어나갔으면 좋겠고, 대화로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장사나 사업으로 벌어먹을 사주다. 장사 쪽으로 나가는 사람은 그쪽을 성공할 것이고, 사업 쪽으로 나가면 성공할 것이고, 무조건 다 성공한다는 건 아닌데 그때마다 운세가 좀 바뀌니까 젊은 나이지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내후년 가서 뭐가 안 좋다 그러면 더 나쁠 수 있는데, 일단 큰 틀로 놓고 봤을 때 올해는 그래도 장사 사업을 하면 좋아진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그런데 기존에 이제 하고 있으면 상관없죠. 그냥 좋아지니까. 근데 올해 문서를 잡아서 시작한다고 하면은 웬만하면 올해는 그냥 하지 말고 내년에 하고, 직장을 다닌 사람이 장사를 해야겠다 하면 올해는 참으시고 내년에 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가고시, 지방고시, 행정고시 이런 거 시험을 봐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험운이 있죠. 그 다음에 이분들이 이제 선생님 쪽이나 강사 쪽이나 강의하는 쪽이나 뭔가를 남들한테 도움을 주는 직업을 갖거나, 이제 뭐 누가 길을 물어봐도 길을 갖게 주면 도움을 주듯이 뭐 이제 업무도 그런 업무가 있고요. 그래서 사무직도 맡고 장사직도 맡고 선생님 직종도 많고 의사나 변호사나 간호사 이런 쪽도 다 많은데, 12가지 직업을 가지면 다 못 풀어먹는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직업관이 이 사람들을 보고 보면 한 6, 7개는 있다. 그러니까 자기 입맛대로 골라서 가시면 된다. 상반기 때 사람 때문에 속을 끓이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반기 때 직장에서 아니면 일하는 데 있어서 내가 직원으로 있는데 사장이 지랄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직장 생활을 하는데 윗사람이 뭐라고 한다든지 그래도 들이받지 말고 참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기보다는 씀씀이가 깊어요. 또 보기보다는 허영심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오바성도 있고 그런 부분 나쁘다는 건 아닌데 웬만하면 올 상반기 때는 씀씀이를 줄여라. 그 다음에 너무 뻥카를 날리지 마라. 그러면 나중에 수습이 안 된다. 이 말씀 드리지요. 자, 이제 이런 말을 웬만하면 유튜브 상에서는 안 하려고 하는데 조금 해야겠네요. 요 개중에 신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있는데 웬만하면 잘 극복하시고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가까운데 어디 알아볼 만한 데 있으면 가서 상의해 보는 것도 나쁘진 않고 아니면 이제 혼자 소가리를 하고 있는데 부모님한테 말을 못 했는데 웬만하면 말을 하고 상의하는 것도 나쁘진 않거든요. 요즘에 그건 흉이 아니니까. 유흥업소에 종사할 수도 있는 사주거든요. 유흥 쪽이나 서비스업 쪽이나 뭐 그런 쪽에도 종사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뭐 모델 쪽이라든지 연예인 쪽이라든지 방송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종사할 수 있는 사주도 되는데 끼를 뭐 무조건 무당끼만 아니고 신기가 뭐 무당이 되라는 건 아니니까 그 끼를 잘 살리면 그림도 그리고 음악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할 수 있는 직업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끼를 잘 활용해서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성형, 문신, 보톡스 금지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운이 막히거나 운이 빠져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하지 마라. 과연 그런 게 무슨 영향이 있냐? 근데 제가 지금까지 지켜보니까 영향이 있더라고요. 건강은 생리통, 생리불순, 냉증, 허리, 그 다음에 골반염 조심하시고요. 머리 두통은 항상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42세 계성 여자 운수는 대운입니다. 금전, 문서, 매매, 매임, 매각, 이사, 이동, 부동산 취득, 분양, 청약 이런 부분이 다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좋죠. 공부를 하거나 시험을 봐서 자격증을 따도 되고요. 면접 볼 일 있으면 면접 봐도 되고요. 나이는 있지만 취직하려면 취직해도 되고 이직하려면 이직해도 됩니다. 그런 운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대기랍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결혼을 못하고 혼자 살아왔다. 근데 좋은 사람이 나타났다. 결혼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이혼하고 혼자 살았는데 다시 재혼할까 하는데 이 남자가 괜찮겠냐. 사주 맞춰본 게 괜찮네. 그래서 결혼하셔도 됩니다. 근데 계생들이 보기보다는 남자 운이 없죠. 뭐 많은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여럿을 놓고 봤을 때 없는 분도 꽤 있다. 그래서 웬만하면 자기 능력을 키워서 자기 실력을 키워서 그걸로 살아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왜냐면 남자가 벌다 준 돈 가지고 살기에는 사주가 좀 세다. 내가 벌어서 내가 먹고 살고 당당하게 부부가 살더라도 당당하게 큰 소리 쳤으면 좋겠다. 직장 내 이동수가 있고요. 또는 이직수가 있고 또는 투잡할 수 있는 운이 들어와 있습니다. 또 어디에서 어떤 회사에서 제의가 들어와서 그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뭔가를 차려서 할 수 있는 운도 들어와 있습니다. 자, 장사 쪽도 많고 영업 쪽도 많고 맞죠? 뭐 화장품이라든지 백화점에서 종사한다든지 보험회사나 부동산에 종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직업이 많은데 다른 쪽으로 가도 되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사주들은 집에서 살림만 할 수 있는 사주는 아니다. 나가서 돌아다니면서 일을 해야 하는 사주다. 왜? 그런 일을 해야 몸이 안 아프다. 만약에 집에서 살림만 하게 되면 살림도 힘들긴 힘들거든요. 그렇지만 살림만 하게 되면 사주풀이를 못 하기 때문에 삭신이 아플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근데 좀 이제 어딘가 배움에 있어서 한 가지를 진득하니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거 조금 했다 그만두고 저거 조금 했다 그만두고 뭔가 내가 하고 안 맞는 것 같아 이거 했다 좀 그만두고 그럴 수 있는데 그만두기 전에 잘 알아보고 끝까지 도전해서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타 지역으로 올해는 이사 갈 수 있는 운이 들어와 있거든요. 타 지역으로 이제 만약에 서울에 산다. 근데 뭐 대전이든 강원도든 경상도든 전라도든 이사 갈 일이 생겼다. 그런데 이사 가도 될까? 누구 얘기 들어보니 이사가 잘못 가가지고 안 좋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괜찮을까? 이사 가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편이 있다 보면 남편 사주도 잘 보고 따져야죠. 남편이 운이 안 되면 못 가는 거예요. 남편은 운이 되고 나도 되고 그럼 이사하면 되는 거죠. 이사하는 게 원래 집 짓고 3년, 이사하고 3년, 결혼하고 3년, 3년 곱이 진짜 조심하라고 했거든요. 이사도 참 큰 건이거든요. 이사를 갔는데 수맥이 있네? 그럼 또 안 좋을 수 있잖아요. 이사 가기 전에 그 집을 잘 확인해보고 가는 것도 나쁘진 않다. 그렇습니다. 건강은 이제 흔히 테니스 엘보라고 하잖아요. 테니스 엘목, 손목, 발목, 목 디스크, 그 다음에 여성분들 유방암 아니면 가슴 쪽으로 뭔가 문제가 올 수 있죠. 또 보기보다는 어지럼증이 좀 있고 천식이 있을 수 있다. 건강 관리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53세 신혜생 여자분들 운수는 왕대운입니다. 금전, 문서, 매매, 매임, 매각, 이사, 이동, 분양, 청약, 귀인, 횡재 이게 많이 들어와 있네요. 저는 사주풀이를 운세풀이를 이제 귀인 운이 있으면 있다고 하고 횡재수가 있으면 횡재수가 있다고 하는데 횡재수가 요만큼 있어도 횡재수고 요만큼 있어도 횡재수니까 그래도 좋은 일이 생기니까 좋죠. 좋은 일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요. 취직, 면접, 공부 이런 운도 올해는 상당히 좋죠. 상반기 때요. 장사, 영업, 사업 뭐 이런 것도 상당히 좋고 그렇지 않고 그냥 직장을 다니면서 부업으로 알바를 하고 싶어 그런 일도 상관이 없고요. 그렇지 않고 계약직이나 무기계약직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게 잘 될까요? 그러면 올해 오늘 보니까 잘 되겠네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동안 징그럽게 안 풀리고 꼬였던 사람들은 상반기부터 풀립니다. 신랑 때문에 골치가 아팠던, 자식 때문에 골치가 아팠던, 일하는 게 있어 골치가 아팠던 그런 부분도 최소한 3가지가 안 좋았으면 2가지는 풀린다.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세를 내놨는데, 가게를 내놨는데, 집을 내놨는데 이게 잘 안 나갔네. 그래서 언제쯤 나갈까 물어봤더니 상반기 때는 나가겠네요. 그런데 음력으로 치니까 3월 4월 달부터 운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이분들이 2, 3년 동안은 매매운이 없었어요. 매각이든 매입이든. 근데 귀향이면 파는 게 없었어요. 이 집을 내놔서 세를 내놨는데 잘 안 나가. 그래서 애를 먹었어. 근데 올해는 내놨더니 그냥 그 정도에 내놨다 치더라도 내놨는데 올해는 누가 와서 계약하지 않아? 그런 운이 들어와 있죠. 그래서 나름대로 그것도 횡재수 아니면 횡재수로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금붙이나 폐물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팔찌가 됐든 반지가 됐든 목걸이가 됐든 집에 잘 놔뒀다고 놔뒀는데 자기가 어디다 뒀나 생각을 못하고 자기가 갖다 뒀다가 생각이 안 나. 이것도 잃어버린 거고요. 그렇지 않고 어딘가 이제 뭐 갔는데 잠깐 풀려놨는데 그냥 왔어. 다시 가본 게 없네? 그것도 잃어버릴 수도 있고 건망증으로 인해서 잃어버릴 수가 있다. 특히 2월, 3월, 4월 달에 조심하시고 또 화병이 도지거나 화재수가 들어오니까 특히 2월, 3월, 4월 조심하세요. 건강, 음주, 과음 여자분들인데도 은근히 음주를 하죠. 뜻하지 않게 과음도 하고요. 남자 여자 나누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음주는 좀 조심하지 해야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건망증 심하니까 조심하시고 세균성 질환 조심하시고 혈액순환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상하게 막 손이 좀 느낌이 이상한 것 같아. 그래서 가서 봤더니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그런데 약을 먹었더니 좋아졌어. 이렇게 또 치료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65세 기회생 여자분들 운수는 대운입니다. 금전, 문서, 매매, 매임, 매각, 이사, 이동 상당히 좋죠. 그런데 여기에 뭔가 있네요.
생일 전까지는 운이 좋죠. 생일 지나서는 조금 안 좋아집니다. 날씨가 오전에 맑았는데 오후에 흐리더니 밤에는 비가 온다네,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생일 전에 뭔가 매입을 하려고 했거나 뭐 팔려고 했거나 뭔가 계약을 하려고 했거나 그런 것을 늦은 생일들은 빨리빨리 일단은 단도리 했으면 좋겠고, 생일이 빠르신 분들 생일이 지났어 그러면은 올해는 웬만한 거 하지 마시고 내년으로 패스했으면 좋겠고요. 병문안이나 초상집은 웬만하면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두 번만 가세요. 세 번까지 가게 되면 나중에 조금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보증대출을 하게 되면 손해를 봅니다. 보증대출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교통사고 났거나 넘어져서 자빠졌던 보험 처리가 안 됐거나 아니면 이제 보상을 받을 일이 있는데 잘 안 됐어. 그런데 올해 상반기 하반기 때는 그런 일도 잘 해결이 됩니다. 부부 갈등, 이별 또는 이혼할 수 있는 운도 들어와 있습니다. 해필이면 이런 것 저런 막 들어오네요. 부부간에 갈등이 있다, 징그럽게 싸운다, 다툰다, 그래서 우리는 도저히 못 살겠다, 이럴 수도 있고, 뜻하지 않게 또 너무 괴롭다 보니까 자기가 자기 안 좋은 길을 선택할 수도 있거든요. 제발 그런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자매지간에 갈등이 생기고 자식하고도 갈등이 생기고, 만약에 자식하고 갈등은 없는데 애들이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 엄마 우리 못 살 것 같아, 도저히 못 살 것 같아, 나 이혼할 것 같아, 막 못 살 것 같아, 이것도 고민거리거든요. 아니 갈등 아닌 갈등이거든요. 이럴 때 뭐라고 얘기해야겠냐고. 그래 살지 마 이럴 수도 없는 거고, 살아 이럴 수도 없는 거고, 참 환장할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지혜롭게 잘 풀어나가고, 판단에 안 서면 전문가하고 상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살아왔죠.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뭐 고생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10명이면 그나마 한 반절 정도는 고생 많이 했어요, 이분들. 근데 올해부터는 풀립니다. 고생 안 해봤던 사람들은 모르죠. 그 다음에 남편 때문에 속 안 끓이고, 남편 때문에 나는 막 걱정 없이 살았어 이러면 모르죠. 그런데 남편 때문에 속 끓이고, 자식 때문에 속 끓이고, 돈 때문에 속 끓였던 사람들은 진짜 징글징글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상반기부터 하반기 쪽으로 가면서 일은 잘 풀린다, 그렇게 봅니다. 항상 구설수, 시비수가 따라다니는 사주입니다. 속거리는 사주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그런 거 웬만한 거 다 빠져나갔고, 웬만하면 일이 잘 풀리죠. 더 얘기해드리고 싶은데 더 얘기하다 보면은 또 이런저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것은 좀 그렇고, 일단은 저는 이분들한테 일을 잘 풀린다, 올해 좋아진다, 내년도 좋아진다, 내후년도 좋아진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건강은 호흡기 질환, 그 다음에 폐 질환, 그 다음에 구라병, 화병이 있죠, 이분들이요. 그 다음에 피부가 가렵거나, 원래 이분들은 이제 병원 옆에서 살고 병원 옆에서 살으라고 했어요, 옛날부터요. 잔병치레한 사주거든요. 잔병치레한 사주죠. 또 심하게는 자식을 낳고 그 자식하고 못 살고 어디 나가서 살아야 할 팔자도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랍니다. 그 다음에 자궁에 염증이나 혹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산부인과 가서 검사하시고, 나이가 있는데 그런 거 뭐 상관이, 그래도 너무 방치하면 안 되거든요. 혹시라도 좀 안 좋으면 가서 검사하시고, 괜찮으면 안 가셔도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